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공부를 책임지는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 한번 다뤄볼 건데요.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시험 준비하다 보면 이 개념 때문에 머리 아팠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뭐 경기 침체다 이런 뉴스만 나오면 꼭 따라 붙는 말. 고용 조정이니 임금 조정이니 하는 것들.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오늘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처럼 싹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라는 가상의 위기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볼 거예요. 그럼 기업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떻게 고용과 임금 조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에 핵심 정리까지 딱 듣고 나면 아하 하고 이 모든 게 머릿속에서 하나로 쭉 이어질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노동시장 유연성.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아주 간단해요. 유연하다. 이 말 그대로예요. 시장 상황이 막 변할 때 기업이 얼마나 부드럽게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냐. 바로 그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응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직원 수, 즉 고용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월급, 즉 임금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이 높다는 건 이런 조절이 그만큼 쉽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기업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노동시장이 되게 경직적이라서 한 번 뽑은 직원을 해고하거나 월급을 깎는 게 너무 어렵다고 쳐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렇죠. 애초에 사람을 새로 뽑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노동 경직성이 좀 높다고 알려진 나라들이 실업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거고요. 반면에 미국처럼 좀 유연한 곳에서는 기업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채용에도 더 적극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실제 상황에 한번 넣어봅시다. 만약 우리 경제에 경기 침체라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온다면 과연 어떤 일부터 벌어지게 될까요? 경기 침체가 딱 닥치면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생산물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장 지갑부터 닫기 시작하니까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원래 이전 상황을 보면 시장은 D0라는 수요 곡선에 맞춰서 P0라는 가격에 Q0만큼의 물건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어요. 아주 평화로웠죠. 그런데 갑자기 경기 침체가 닥친 겁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기 시작해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저 수요 곡선이 D1으로 왼쪽으로 휙 하고 이동해버리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물건값은 P1으로 뚝 떨어지고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의 총량도 Q1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의 물건값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들면 그 시장 안에서 활동하는 개별 기업에게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시장 전체의 물건값이 떨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물건 파는 개별 기업도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기업은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P1으로 떨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을 Q0에서 Q1으로 줄이게 되는 거죠. 공장 가동률을 낮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이제 그 기업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수식 너무 중요해서 화면에 크게 띄워봤습니다. 기업이 직원을 몇 명이나 뽑을지는 바로 이 VMPL이라는 값에 달려 있어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뜯어보면 정말 간단해요. 직원 한 명, L이 추가로 만들어내는 생산물, MP에다가 그 물건의 시장 가격, P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원 한 명이 우리 회사에 얼마를 벌어다 주는가를 돈으로 계산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시장 가격 P가 떨어졌다고 했죠. 그럼 이 공식에서 P값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VMP의 값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같이 줄어듭니다.
직원의 능력이나 생산성, NPL은 그대로인데 그 직원이 만든 물건 값이 싸졌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의 가치가 떨어진 셈이 되는 거죠. 바로 이 VNPL이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그 자체거든요. 결국 직원을 뽑으려는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원래 기업은 이 점에서 W0라는 임금을 주면서 L0만큼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노동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확 이동해버린 겁니다. 이제 기업은 원래 주던 그 월급으로 원래 있던 인원을 전부 다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인 겁니다. 이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줄이는 고용 조정, 다른 하나는 월급을 줄이는 임금 조정. 이 두 가지 길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선택지부터 보죠. 바로 고용 조정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다 같이 살 수는 없으니 월급은 그대로 지켜주되 일부는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방식이에요. 자, 다시 그래프에서 이 상황을 따라가 볼게요. 만약에 법이나 노조와의 약속 때문에 임금을 지금의 W0 수준 밑으로 절대 내릴 수 없다고 해봅시다. 임금이 경직적인 거죠.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저 새로운 수요 곡선에 맞춰서 고용 인원을 L0에서 L1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직원들의 임금은 지켜주는 대신 L0와 L1의 차이만큼의 인원은 내보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해고, 즉 구조조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선택지, 임금 조정은 어떨까요? 이건 정반대의 접근법이죠. 해고는 절대 없다. 대신 우리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방식입니다. 이 선택지도 그래프에서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만약 기업이 L0라는 원래 고용 수준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낮아진 노동 수요에 맞춰서 임금을 W1까지 낮추는 거죠. 모든 직원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함께 남는 대신 임금 삭감이라는 고통을 분담하는 겁니다. 자, 오늘 꽤 복잡한 흐름을 쭉 따라왔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 장의 그림처럼 착 정리될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였죠? 경기 침체로 인한 생산물 수요 감소였습니다. 이게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를 불러왔죠. 바로 이 상황에서 임금을 내리기 어렵다면, 즉 시장이 경직적이라면 고용이 줄어드는 거고, 임금을 내릴 수 있다면, 즉 시장이 유연하다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인과관계의 흐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 공부 정말 쉽지 않죠? 때로는 너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한 걸음씩 개념을 정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합격선에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 짱 박사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아직 좀 헷갈리는데 하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겼나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명쾌한 답변들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쌓여 있고요. 또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료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력 있고 정말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과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처럼만 꾸준히 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